자, 이번에는 19-3, 소단원 19-3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루는 거는 압력과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RMS 스피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고등학교 물리학 2에서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2에서 이거를 다뤘었는데 지금 없다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기체 분자가 움직여요. 움직이면 당연히 어떤 에너지가 생기죠? 운동 에너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상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일반 거시 세계의 운동 상태를 표현할 때는 마치 하나의 점질량처럼 작용을 해서 물체 하나가 있다면 이 물체 하나가 마치 점질량처럼 작용해서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체는요, 물체가 하나가 아니죠. 기체 분자 여러 개란 말이에요. 앞에서 배운 아보가드로 수 같은 무수히 많은 숫자들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번에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가로 세로 높이가 L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육면체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정육면체가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L이에요. 이 속 안에 기체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체 분자들인데 하나의 질량 M짜리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요놈이 움직여요. 사방으로 막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벡터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벡터는 분명히 X방향 벡터와 Y방향 벡터, Z방향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X축 방향 성분만 한번 따져봅시다. 각각의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분을 다 구해가지고 다 합하면 그게 V벡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각의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다 동일할 테니까 X축으로 움직이는 방식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Y축과 Z축 방향도 따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봅시다. 요 놈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여기가 X축,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에요. 여기가 0이고요. 원점이고. 자, 기체 분자 M, 질량 M짜리가 벡터 V로 움직이는데 X축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벽면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이 움직이는데 벽면에 땅 부딪히고 나서 요 놈이 속도 뭐라고 할까요? X축 방향 VX로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VX의 빠르기로. 요 놈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벽면에 딱 부딪히고 나면은 튕겨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VX일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질량 M짜리가 갖는 X방향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값 마이너스 VX, 즉 질량 곱하기 MV니까 운동량 MV니까 VX 해주면 되고요. 빼기 M 곱하기 오른쪽 방향 움직인 거 VX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M VX 이렇게 나와요. 즉 충돌이 일어나고 되돌아 나올 때 갖는 질량 M짜리 기체 분자 하나가 갖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운동량 변화량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체 분자 하나가 갖는 운동량 변화량이 이렇게 나온다면 기체 분자가 벽면을 쳤죠? 그럼 벽면이 갖는 운동량 변화량은요? 벽면이 받는 그 충격량 변화량은 이거와 반대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작용 반작용이 되니까 벽면은 그러면 EMVX가 될 거예요.
됐죠? 물론 이거 오른쪽으로 x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체 분자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오른쪽을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요게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플러스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x축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 거예요. 오른쪽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플러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변화량의 크기는 EMVX다. 즉 절대값 취하면 EMVX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봅시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길이가 L인 정육면체 안에서 한쪽 끝에서부터 가가지고 벽면에 충돌해서 다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델타 t, 그건 어떻게 나올까요? 그 델타 t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체 거리를 속도로 나눠주면 되죠. 오른쪽 vx로 움직였대요. 그러면 이 L 거리 vx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바로 충격량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 충격량, 등가예요. 등가 방식하면 운동량 델타 P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지금 X축 방향만 따진 거예요. 됐죠? 따라서 받는 충격량 이 힘은 델타 T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X축 방향만 따졌으니까 이렇게. X축 방향이 얼마예요? 2mvx요. 시간은요, 델타 t는 요거지요.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2lvx 나와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요, 2는 없어지고 뭐로 나옵니까? L분의 mvx의 제곱이 나와요. 됐습니까? 이걸 이용한 건 이게 바로 뭐예요? 뉴턴 제2법칙이죠. 그걸 이용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압력이라는 건 이건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이고, 자, 그러면 기체 분자가 벽면을 쳐요. 뭐가 생기죠? 압력이 생겨요. 즉, 압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는 압력과 온도, 그 다음에 스피드와의 관계예요. 압력이라는 거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단위 면적당이에요. 면적당 뭐예요? 가해진 힘이에요. 자, 이거는 기체 분자 하나가 가해주는 힘이죠. 그렇죠? 하나가 가해주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이라고 하면은 기준 얼마예요? 1일 때죠. 즉 이거는 그런데 면적이 얼마예요? L 곱하기 L이니까 L 제곱이에요. 그러면 L 제곱일 때 가해준 힘이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게 지금 X축 방향의 힘입니다. X축. 이게 F X축 방향의 힘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1일 때는 과연 얼마일까? X. 이게 바로 X, 요 놈이 바로 압력이에요. P. 요게 압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다시 봅시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X는 바로 뭐예요? 압력 P는 어떻게 돼요? L 제곱분의 Fx 나와요. 이 Fx가 뭐예요? 요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데 L 제곱분의 요거 그럼 L분의 MVX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기체 분자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한 개가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n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한 개일 때 한 개. 그럼 n개가 있으면은 요 질량 하나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x축 방향으로 그 첫 번째 입자가 갖는 x축 방향의 속도의 제곱 나누기 l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입자는요, mvx 두 번째 거의 제곱 나누기 l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n개가 벽면을 치니까 벽면을 치는 전체 힘은 이걸 다 더해주면 되죠. 다 더해갖고 얼마까지요?
mv n번째 입자가 치는 힘 요거 나누기 L 요거 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따라서 P 전체 값은요. 하나일 때는 이거지만 전체일 때는 요거예요. 집어넣으면 L분의 MVX 첫 번째 입자의 제곱 더하기 MVX 두 번째 입자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가서 L분의 MVX n번째 입자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분모는 L제곱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L로 통분이 되니까 L로 묶으면 L 3승 되죠. L 3승분의 M은 공통이죠? M 끄집어내요. 그러면 분자만 남죠?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제곱 더하기 X 두 번째 입자의 속도의 제곱 더하기 Vx n번째 입자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쓰면은 어떻게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죠? 수학적으로 쓰면 L 3승분의 M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라지 n까지 vxn vxi라고 해야 되죠. i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몇 개예요? 이게 지금 n개란 말이에요. n개짜리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각각이 뭐 하나는 뭐 1m/s로 움직이고 이거는 뭐 10m/s로 움직이고 n번째는 뭐 5m/s로 움직이고 이렇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이제 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다 더해서 마치 각각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평균 얼마의 값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X축 방향으로는 평균 얼마다. N개가 평균 얼마의 움직임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움직인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 요거를 다시 쓰면, 요 부분만 다시 쓰면, 요 부분만 다시 쓰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평균 값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N개가 V, X의 제곱인데 요놈이 평균, 에버리지. 평균으로 움직이는 게 n개가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을 요거랑 같이 쓰면은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L 3승분의 M 되고요. 그 다음에 N Vx의 제곱 에버리지, 평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 n은 뭐였어요? 전체 개수는 바로 뭐였어요?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였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m 나누기 l 3승. 그렇죠? 그 다음에 n 아보가드로 수 맞죠? 그 다음에 vx의 제곱 평균값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순서를 바꾸면 m 곱하기 na는 뭐예요? 바로 몰 질량이었죠. 이거는 몰 질량. 그렇죠? 질량 하나가 m, 근데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1몰 질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다시 쓰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다시 쓰면 m하고 요걸 쓰고 n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앞으로 뽑아내고 l 3승 그 다음에 m 곱하기 na 아보가드로 하면 라지 m 그 다음에 vx의 제곱 에버리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죠? 근데 L 3승이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 하니까 부피 나오죠. 부피. 요 L 3승이 바로 부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P는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부피분의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부피분의 그 다음에 N 몰 질량 Vx의 제곱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에버리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그럼 뭐예요? X축 벽면을 때릴 때 압력이에요. X축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압력이에요. 벽면에 미치는 압력. 그런데 요 놈이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도 움직이고 Z축 방향으로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각각의 방향으로 3분의 1씩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Vx, 여기서 지금 한 요 Vx, 요거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요거의 3분의 1만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균으로 따지니까. 그럼 이거는 3분의 1 V의 제곱이 된다고요. 되셨어요? 자,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 놈의 제곱이 요거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n 곱하기 라지 m 그 다음에 vx의 제곱 대신에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v의 제곱 평균 나누기 3분의 1이 나오니까 3v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압력은 전체 요거 속도 요거 입자가 갖는 모든 방향으로 그 벡터 성분 있죠? 그거의 평균값에다가 몰 질량 곱하고 몰수 곱하고 난 그거를 갖다가 3V로 나눈 거예요. 이게 압력이에요. 이게 압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수학에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고등학교 때 안 배웠을까요? 고등학교 때 이거를 안 배웠을까요? 그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 때 안 배웠다면 자 봅시다. 요거 평균값 하는 거 자 보세요. V 지금 요거 제곱 평균 했었죠. 그쵸?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거. 여기다가 루트를 딱 씌워요. 이 루트 씌운 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V RMS라고 해요. 즉, 루트 민,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평균이죠? 그 다음에 스퀘어죠. 제곱이죠.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고 하나요? RMS는 루트, 그 다음에 M은 mean, 그 다음에 S는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자 RMS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 양변을 제곱해 보세요. 이걸 제곱하면은 요 식은 V 제곱, 에버리지는 뭐가 같냐면 루트 V RMS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곱이니까 여기는 제곱이 붙어야죠. 미안합니다. 제곱이 루트가 아니라 제곱이 붙어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쓰면 요거를 RMS로 대체하면요. P는 N 라지 M V의 제곱에 에버리지 나누기 3V였단 말이에요. 근데 V 제곱의 에버리지가 RMS의 제곱이죠. 그러면 N 라지 M V RMS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3V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압력이고 부피하고의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였어요? 압력과 온도, 스피드죠. 압력과 온도, 스피드를 지금 하는데 압력, 온도, 스피드를 하는데 압력은 나왔고 부피도 나왔고 스피드 나왔어요. 근데 온도가 없죠? 그럼 온도에 따라서 이제 해봅시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떠올려 보세요. 보시면 V를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압력 곱하기 V는 3분의 N, M, V, RMS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PV는 뭐였어요? N, R, T였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없어지고 VRMS는 VRMS의 제곱은 3분의 m을 이쪽으로 넘기니까 m분의 3RT 돼요. 그러면 RMS는 뭐가 돼요? 루트 m분의 3RT 되죠. 즉 기체 분자가 갖는 그 빠르기는 온도하고의 관계가 또 나오죠. 그렇죠?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체가 움직일 때 무슨 에너지 생긴다고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 생긴다고 그랬죠. 병진 운동 에너지. 그럼 봅시다. 운동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인데 지금 평균값 했어요. 평균값. 따라서 운동 에너지인데 평균 운동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버리지. 이거는 2분의 1 m v 제곱이죠. v 제곱 rm 에버리지요. 에버리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m 이건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남는 게 v 제곱 에버리지예요. 이건 또 뭐라고 그랬어요? RMS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분의 1 m v RMS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럼 이 RMS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보세요. 요거를 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 RMS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라지 m분의 3R 라지 t. 그렇죠? 그러면 3 앞으로 빼면은 2분의 3 나오죠? m r t 나누기 라지 m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떻게 바뀌냐면 3 나누기 m을, 이거는 몰 질량이니까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m이죠. m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분의 m 라지 RT. 그럼 m은 없어져요. 그러면 2분의 3 아보가드로 수 분의 RT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보가드로 수 분의 R, 요거가 뭐라고 했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볼츠만 상수 2분의 3 KT가 나와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 기체 분자의 움직임은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온도가 내려가면 운동 에너지 작아진다. 라고 한 게 바로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길이가 L이 아니라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걸로 구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간단할 거예요. 단위 부피.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 속에 있는 기체 분자를 따진 게 아니라 L3승이라고 하는 부피 속에 있는 기체 분자를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서 어디 있죠? 여기 L이라고 하는 문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단위 부피로 하면은 L이 아니라 1이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피를 단위 부피가 아니라 일반적 부피로 확장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단위 부피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단위 부피일 때 똑같은 방식인데 단위 부피일 때를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기존에 나온 거와 같다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